상사가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던진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치밀어 오른다. 또 다른 사람은 위축되고 어떤 사람은 차갑게 되묻는다. 이 차이는 사람은 어느 시점이 되면 그냥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 실현이라는 욕구를 마주하게 된다. 이 욕구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성장 욕구가 잠재된 사람이면 반드시 한 번쯤은 묻게 된다. 나는 지금 나를 잃지 않고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건가? 내가 걸어온 이 길은 정말 내가 원해서 선택한 길일까? 아니면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일까? 특히 중년 이후가 되면 이런 질문은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다.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설계를 할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때부터는 기준이 바뀐다. 사회적인 성공이냐, 아니면 가족 등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냐, 평균적인 삶의 모델이 아니라 나라는 기준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나는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체성은 가치관, 신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삶의 방향성 등을 포함하는 합쳐진 개념이라면, 기질은 생물학적 기반 위에 만들어진 기본 반응 패턴이다. 자극에 얼마나 빠르게 반응을 하는지, 감정이 얼마나 강하게 올라오는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접근을 하는지 아니면 회피를 하는지와 같은 반응의 속도와 방향성을 말한다. 정체성은 내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영역이라면, 기질은 내가 이미 가지고 태어난 기본 설정값에 가깝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질의 한계를 성격 탓으로 돌리거나 정체성의 혼란을 기질의 문제를 오해하게 된다. 그래서 먼저 내가 만들어온 나 자신과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나,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한다. 우리는 목표를 세우면서 살아간다. 루틴을 만들고 계획을 짜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간다.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도 고민을 한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이전에 나는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는 사람인지 그 기질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내 뇌와 신경계는 자극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압박이 오면 밀어붙이는 타입인지 아니면 위축되는 타입인지, 갈등이 생기면 정면으로 부딪히는지 아니면 거리를 두는지, 결정을 할 때 감정이 먼저 움직이는지 아니면 논리가 먼저 작동하는지와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같은 환경에서도 반응이 다른 이유는 의지의 차이도 아니고 능력의 차이도 아닐 수 있다. 그 이전에 최초로 발현되는 반응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기질이다. 기질은 타고난 신경계의 반응 패턴이다. 감정이 올라오는 속도와 외부 자극에 대한 민감성,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의 회복 속도, 그리고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는지 아니면 안으로 모이는지까지, 이 모든 것이 나의 기본 반응값이다. 성격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사회에서 역할을 해내면서 다듬어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질은 그 이전부터 내 안에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의식적으로 선택하기 전에 먼저 올라오는 반응, 에너지와 감정이 출발되는 그 지점이 나의 내면 기본 구조라는 말이다. 그래서 기질은 고쳐야 할 문제도 아니고 통제해야 할 것도 아니다. 내가 나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모른 상태로 삶이나 일에 대한 전략을 세우면 나는 계속 나와 싸우게 된다. 나를 성장시키는 싸움이 아니라 나를 고갈시키는 싸움이 된다는 것이다. 기질을 이해하는 것과 기질로 나를 규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예를 들어서 예민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 나는 유리 멘탈이야 라고 단정하는 순간 이해가 아니라 자기 비난이 시작이 된다. 기질은 나를 이해해서 설명하는 것이지 나를 어떤 틀에 가둬서 라벨링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어떤 성격으로 설계해서 이 기질을 보완할 수 있을까라는 자문을 해야 하는 것이다. 기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만들어질 성격을 어떻게 쌓아야 할지 선택하는 것이다. 즉 성격은 재설계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런 관점이 생기는 순간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 결과는 누구보다 나 자신이 가장 먼저 알게 된다. 자, 여기 ABC라는 사람이 있다. 상사가 감정적으로 부정적 피드백을 한 상황이다. A 캐릭터는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끓는다. 에너지가 빠르게 올라오고 분노가 안에서 맴돈다. B 캐릭터는 같은 말을 듣고 위축된다. 어깨가 내려가고 표정이 굳는다. 자신이 상당히 작아진 느낌이 든다. C 캐릭터는 감정적으로 크게 흔들려 보이지 않는다. 대신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문제인지 질문을 하고 내면은 비교적 차분하고 약간 차가운 느낌에 가깝다. 이 세 캐릭터를 봤을 때 어떤 캐릭터가 더 성숙해 보일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C 캐릭터를 떠올릴 것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던진 질문 자체는 이미 도덕이라는 기준으로 평가를 한 것이다. 즉, 기질이라는 구조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평가로 이미 기질을 분석해서 질문이 던져진 것이란 말이다. 그래서 A, B, C 캐릭터를 기질의 관점에서 다시 보면 좋다, 나쁘다, 성숙하다, 미성숙하다 이렇게 나눌 수 없다. 그저 서로 다른 신경계 반응 패턴을 가진 사람들일 뿐이다. 그러니 나를 스스로 평가하기 전에 먼저 내 구조를 보고 이해를 해보자. 나의 사례를 들어보겠다. 회사를 다닐 때 상사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공격적이고 감정이 섞인 톤으로 말하는 경우다. 논리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피드백이었다. 이럴 때 나는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속에서는 치밀어 올랐다. 에너지가 빠르게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밖으로 분출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내 안에서 열이 올라왔다. 두 번째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상사가 내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에 대해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무엇이 부족했고 어떻게 보완을 하면 좋은지 설명해 줄 때이다. 이 경우에는 속은 상한다. 하지만 그 속상함이 분노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 가깝다. 왜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 순간 나는 피드백을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나를 조금 비판하고 있었다. 이 두 상황을 보면 내 기질의 단서가 보인다. 나는 자극이 감정적으로 들어올 때 에너지가 빠르게 상승하는 반응을 가진 사람이고, 하지만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자극에는 비교적으로 이성적인 반응을 한다. 다만 그 반응은 외부를 향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기본 반응 구조이다. 정리를 해보면 나를 아는 첫걸음은 성격을 분석하기 전에 내 기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 인식이고 자기 이해의 출발점이다. 우리는 흔히 타고난 팔자가 있다라고 말을 한다. 그 팔자라는 것도 결국 내 기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패턴이다. 중요한 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내 기질이 이렇다면 나는 어떤 환경에서 에너지가 살아나는 사람일까? 어떤 자극에서 쉽게 고갈되는 사람인가? 그 기질을 수용하되 성격으로 그것을 다듬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즉, 막연히 잘해보겠다라는 다짐이 아니라 내 기질에 맞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기질을 이해하는 일은 내 삶의 방향성을 스스로 정하는 출발점이 된다. 다음 편에서는 기질과 성격의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기질을 바꿀 수 없을까? 성격은 어디까지 설계할 수 있을까? 그 구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